거잖아요. 해수의 진심 어린 호소에 미라는 결국 마음을 돌이킵니다. 진짜 있고 싶어. 지우는 어머니를 구하느라 잔뜩 젖은 해수를 집에 데려다 주죠. 애 어린이집이 어디예요? 늦었다면서요. 그렇게 정 싫으면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그렇게 서로의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된 두 사람. 다음날 지우는 다시 한번 은성에게 다가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정작 은성은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찾아내 찢어버리고 있었지만요. 뭐하냐? 가요. 나 따라오지 마요. 그냥 같은 방향이거든. 지우는 어떻게든 은성이와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은성아! 지은 씨, 때마침 프라미스에 나타난 나윤이 지훈의 결혼 사진을 발견합니다. 우리 애가 장난치다 사진을 찢어서. 은성! 좀 전에 그 사진 봤어? 무슨 사진?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서둘러 사진을 숨겨 위기를 넘긴 해수. 너 진짜. 기은 엄마. 가자, 집에 가. 레스토랑 분위기 좋더라. 지우는 갑작스러운 나윤의 방문이 불쾌하기만 한데요. 아까 그 직원 말이야. 아이까지 데리고 출근하는 거야? 그 얘기하러 여기 온 건 아닐 테고. 보고 싶어서 왔어. 옛 연인을 신경 쓰기에는 당면한 문제가 너무 막중했고 지금 급한 회의가 생겨서 지은 씨, 우리 레스토랑 방문은 좀 사절해주라.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은성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뭐가 좋아? 소리만 지르고 미운 말만 하는 아저씨잖아. 엄마도 처음에 나쁘기만 한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마음은 엄청 부드럽고 착해. 은성이가 예뻐하는 그 고양이 말이야. 그 고양이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지? 뭐라? 사람도 무서우면 냐옹냐옹 우는 거야. 그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사는 그 집도 생긴 거야. 그래도 난 아저씨 싫거든? 그는 자신을 밀어내는 아이에게 이해를 강요하지 않기로 합니다. 애 설득 그만해요. 무리하면 탈만 나요. 저렇게 싫다는데 데려가면 문제만 더 커질 거예요. 한편 정훈에게 지훈의 여자친구를 묻는 성국.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정훈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아 왜? 먼저 일어날게요. 정훈아, 왜 그래? 헤어지세요, 저랑. 뭐라? 며칠 전 연습하는 나윤을 찾아갔다가 차이고 온 탓이었죠. 공연 앞두고 원래 누구하고도 연락 안 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니 잠깐 그 약혼 날짜 잡았는데 그 얘긴 들었죠? 좀 보류하는 게 어때요? 약혼도 당분간 미뤄요.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어? 네, 부모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 있대요. 예, 정훈아. 그 시각 미라는 자신을 구해준 혜수와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사모님 죽으면 저좀 죽는 거라고요. 저 미치게 살고 싶거든요. 사모님 제발요. 끝까지 어머니를 살리려는 아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라도 살아가 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추가 인터뷰 일정 이메일로 넣어 놨습니다. 자녀 동반해 주십시오. 혜수는 지훈에게 은성이를 설득해보겠다고 하지만 인터뷰 좀 밀어볼 수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은성이 설득해볼게요. 엄마 살리는 게 더 중요하고. 돈 토해내라 그럴까봐 그렇게 걱정돼요? 그냥 신경 끄고 있어요. 아, 때마침 나윤이 지훈의 집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더 이상 밀어주지 마.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놔! 오지 말라 그러니까 더 오고 싶더라. 나 더 이상 지은 씨 형수 될 여자 아니야. 여전히 지훈을 좋아하고 있던 그녀이기에 정훈을 차버리고 그를 찾아온 것이었죠. 나한테 아무 미련 없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거야? 지훈 또한 그녀에게 미련이 남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데? 나는 정리 끝났어. 지은 씨만 결심해주면 돼. 그는 애써 나윤을 내보내려 하는데 그녀가 숨어있던 혜수를 발견합니다. 아까 사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이쪽은 내 여자친구 강혜수 씨. 나하고 약혼한 사이야. 실례가 많았어요.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나윤. 가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놔요. 다시 아니잖아요. 혜수는 그녀를 붙잡으라 말하지만 저랑의 관계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양해 구하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거예요. 그 순간 놓치면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 좀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제멋대로입니까? 진짜 마누라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요. 지훈은 그런 혜수를 매몰차게 내쫓아 버리죠. 다음 날
뭐해? 우리 아빠 만나러 가자. 사진도 한 장 놓고 오자. 남편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을 찾아간 해수. 사진 가져왔어. 보고 싶을 때마다 봐. 때마침 영희가 나타나고 와서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처음으로 손녀딸을 본 그녀는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마침내 해수에 대한 원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됩니다. 아빠한테 빠빠해. 정작 은성은 얼굴 한 번 못 본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았는데요. 울었어? 아빠가 보고 싶다. 난 아빠 하나도 안 보고 싶은데. 엄마가 이렇게 우는데도 모르는 척 하잖아. 그냥 그 아저씨랑 결혼해버려. 어? 내가 그 아저씨 좋아해줄게. 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하는 아빠보다 차라리 지훈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지훈은 홀로 인터뷰를 하러 갔고 애하고 안 친합니다. 너무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요. 애가 저 싫어합니다. 아빠로서 인정을 안 해요. 도저히 못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망쳐버린 채 나오지만 지훈 씨. 때마침 해수가 은성을 데리고 도착합니다. 이 아저씨 알아? 우리 아빠 될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통해 부부관계를 증명한 지훈. 여기 보세요. 어린이집 갔다 왔어? 갑시다. 아직 은성의 마음을 사기에는 멀었지만 뭐 그래도 잘 된 거겠죠? 검사하러 오셨어요? 가요? 미란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는 두 사람을 목격하고 무슨 일로 온 거냐? 인터뷰가 있어서요. 누구야? 그녀는 해수가 간기증을 하게 된 사연을 물어보지만 무슨 뜻이니? 애 때문이야? 그게 됐다 말하지 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들을래. 어차피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에 비밀 유지만을 당부할 뿐이었는데요. 계약서에 쓰고 도장도 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썼어? 무조건 비밀 지켜야 돼. 걱정 마세요, 사모님.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는 처지에 해수의 간절한 사연까지 감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끝까지 엿먹여봐라. 아우, 네 사정, 그 여자의 사정. 절대로 안 돌아볼 거니까. 그 시각 은성을 봤던 영희는 해수를 찾아가려 하지만 뭐야? 은성이잖아. 지혜비 어릴 때랑 더 닮았더라. 도움 안 되면 가지도 마. 애 얼굴만 보고 올 거야. 아, 가지 말라고. 아, 누나 애인 생겼대. 승주의 폭탄 발언에 해수를 오해합니다. 그날 밤 단체 손님으로 인해 바빠진 해수. 결혼식은 이 시간에 해가지고 셀프 준비 끝나는 대로 파스타 들어가. 늦어진 퇴근으로 은성이를 데리러 갈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나도 힘들 것 같아. 아니 엄마 생신이라서. 네, 선생님. 저 은성이 엄마인데요. 제가 오늘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만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데리고 올게요. 근무 중에 근무만 하란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지훈이 그녀를 대신해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누구세요? 은성이 데리러 왔는데. 엄마가 바빠서. 야, 같이 가. 단 둘만 있게 된 은성과 지훈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죠. 아저씨, 어? 우리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 그럼 우리 아빠처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그제야 은성의 속마음을 알게 된 지훈. 때마침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기관에서 오케이 사인 났어요. 또 수술 일정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쾌유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성에게 한 거짓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지훈이었습니다. 아니면 레스토랑 작살 나겠네. 저 밖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그 시각 영희가 해수를 찾아오고 다시는 우리 석한이 찾아가지 마라. 해수에게 새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에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데요. 너 마음 편하자고. 너 힘들게 산다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보려 그랬어. 막상 시집가려니까 걸리지? 네 신랑이 걸리더냐고. 언니. 심술궂은 시엠이 며느리 발목 붙들려왔구나 싶어. 속 뒤집어지고 열받아 나왔어. 우리 아들 어떡해. 누구 때문에 죽었니? 은성아. 저놈이야.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왔어. 잠깐 좀 데리고 있어봐. 잠깐만요. 왜 이래? 얘 애인이야? 잘 살아? 그만 가요. 결혼 계약을 알릴 수 없었기에 해수는 이렇다 할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괜찮습니다. 빚만 물려준 남편. 뭐가 이뻐서 그렇게 연연하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애하고 딸랑 둘만 남겨놓고 먼저 죽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 남편 모르잖아요. 그런 그녀에게 인터뷰 통과 소식을 전하는 지훈. 심사 통과했답니다. 정말이에요? 내일 12시까지
병원으로 와. 네, 그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혜수가 의아할 따름입니다. 다행이잖아요. 가요. 네,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요? 빨리 이혼해 줄 테니까 꼭 좋은 사람 만나요. 다음 날 성국은 미란의 입원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 집에 있지? 사모님 입원하셨는데. 입원? 공교롭게도 미란의 병실에 혜수가 와 있었고 안녕하셨어요. 수술 날짜 잡혔대요. 통 아무것도 못 드신 데서 제가 죽 조금 끓였어요. 지우는 병실로 향하는 성국을 발견합니다. 1016호입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가시죠. 고양이 바닷가라 그러시길래 내 고향 얘기 누가 했어? 테스트 통과하려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며느님 복이 아주 많으세요. 며느님이라고 그러셨나? 혜수가 친한 간병인이라고 둘러대는 미란. 며느리라고? 내 간병인이에요. 내가 농담 삼아 며느리 삼자 그랬어요. 손님 오셨는데 음료수 사오겠습니다. 그래 줄래? 성국은 지훈의 손자리를 종용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도대체 요새 뭔 꿈꾸기를 꾸미고 있는 거야? 뭘 참. 엄마, 오늘은 그만 가시죠, 아버지. 오긴 뭐라 다시 오지 말아요. 그래놓고 왜 찾아와? 왜? 대기업 회장다운 눈썰미로 혜수가 단순 간병인이 아님을 눈치채죠. 간병인 아니지? 저녁에 집에 좀 오너라. 단판을 지어야겠다. 아, 차 박사. 뭐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거기 환자 정보 하나 알아봐 줄 수 있겠어? 그 시각 프라미스에 잔뜩 꽃단장한 주연이 찾아오는데요. 강혜수 씨 친구거든요. 어머 승주야. 그래 나 주연이. 본부장님 차 아니에요? 때마침 혜수가 지훈의 차에서 내리는 광경을 모두가 목격합니다. 아니 왜 거기서 내리세요? 강혜수 씨, 그 본부장님하고 우연히 만나신 거죠? 근데 그 남자하고 차는 왜 같이 타고 오냐?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병원? 수술 날짜 잡혔어. 어떻게 그렇게 덤덤하게 말을 해? 이 사고 뭉치기 집에. 그날 밤 아버지와 단판을 짓는 지훈. 그 여자애 누구냐? 여자친구입니다. 그래? 조만간 인사시키겠습니다. 아, 그럼 내일 데려와봐. 네? 어디 네 안목이나 한번 보자. 만나도 되겠냐? 말 한마디 잘못 내뱉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여자친구 소개를 해야 하는 상황. 무슨 일 있으세요? 나하고 우리 아버지 좀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지훈은 혜수에게 비싼 옷들을 사주며 단장을 시키고 수술할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인터뷰를 위해 외워둔 프로필 정보들로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직업이 셰프라고 본인 레스토랑을 직접 경영하는 건가? 오픈 예정입니다. 그렇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고? 할머니께서 절 키워주셨는데 식당 사업을 크게 하셔서 더 무슨 식당인데? 쿠미코상이라고. 시바타 쿠미코. 네, 우리 지훈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 겉은 차가워도 속은 따뜻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복 받았구나. 아, 이 친구 할머니 오늘 귀국하시는데요. 공항에 마중 나가봐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어서 가봐야지.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 그렇게 무사히 성국의 의심을 잠재운 두 사람. 그래.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식사하셨어요? 가자. 누구셔? 여자친구. 여자친구 진짜야? 혜수는 식당을 벗어나고 나서야 간신히 긴장을 풀 수 있었고 견과류 깨방법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일이 잦아지자 둘은 어느새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일본에 유학하러 가고 싶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부했던 책 저자 이름이에요. 시바타 쿠미코상. 솔직히 본부장님 좀 재수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안 됐기도 했어요. 좋아하는 일도 마음대로 못하고. 떡볶이 싫어요. 홍뚜님 오이지. 하지만 혜수가 간기증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성국. 아니 지훈이 여자친구라뇨. 넌 가서 나윤이나 잡아와. 그 자식이! 네 동생 밥만 닮아봐라. 아주 괜찮은 아이 알아서 데려왔더라. 괜히 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들은 정우는 나윤을 찾아가 언성을 높이는데 저 할 얘기 없어요. 이러는 거 당신네 부모도 알아? 저 할 얘기 없다고요. 지훈이 여자친구 생긴 거 아시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 여자 말이죠.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자? 지훈 씨랑 우리 두 사람 일은 상관없는 문제예요. 우리 관계 끝났어요. 그는 나윤으로부터
혜수가 프라미스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선생님, 정민이가 제 머리띠 뺐... 그래줘. 아저씨 누구세요? 나? 우리 아빠야. 무슨 이유에서인지 혜수가 아닌 지훈이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요. 아까 어떤 남자분이 데려가셨는데요? 남자분이라뇨? 아빠 되실 분이라고. 은성을 공원에 데려간 지훈은 진심을 다해 놀아주고 있었죠. 근데 은성아, 이거 다 어디다 놨어? 아저씨가 사주셨다? 아저씨,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은성은 지훈을 이끌고 집으로 데려가는데요. 짠! 이게 무슨 보물이라고. 배고파, 엄마. 아저씨도 배고프잖아. 아저씨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 아이를 위해 라면까지 끓여주는 지훈. 어때? 덜 익은 것 같던데? 이런 것도 끓일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라면 못 끓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는 이런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닐까 하는 뿌듯함과 함께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혜수는 영희의 집에 호박죽을 갖다 놓는데요. 그녀는 상처받은 사람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죠. 그날 마음 안 좋으셨을 것 같아서요. 기운 내시라고요. 진짜 불편해.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빨리. 무슨 죽을 이렇게 잘 끓여?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리는 좀 합니다. 근데 너 화장은 왜 안 하고 다니니? 자 이거 이런 것도 바르고 그래야 남자가 꼬이지. 맞습니다. 잘 쓸게요. 우리 잘 살아요. 저도 사모님도 멋지게 새 인생 잘 살아내자고요. 그런데 지훈이 그녀의 편의를 봐준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본부장이 혜수씨를 왜 봐줘? 엄청 총애하세요. 너 가서 손님 모셔. 본부장님은 봐주시는 게 아니고 매니저님도 봐주시고. 가게 앞에 누가 소스를 잔뜩 흘려놨어요. 가서 닦으세요. 이로 인해 승주도 혜수의 새 연인이 지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레스토랑 본부장이야? 이거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이래? 아 여자 데리고 놀다 버리는 게 취미인데 그거 다 알고도 만난대? 그는 지훈이 혜수를 갖고 논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이 좋아하니까 결혼도 했겠지. 뭐 결혼? 결혼 신청? 그러니까 프로포즈? 앉아. 가서 그 인간 좀 만나봐야겠다. 주연은 승주를 말리려다 혜수의 결혼 계약 사실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 정훈도 혜수의 정체를 알게 되고 저희 주방 보조 셰프인데요. 미인이라고? 저 아줌마가 뭐가 미인이에요. 아, 결혼했어? 애도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왜 오셨대? 몰라요. 그는 곧바로 지훈을 찾아가 거들먹거리기 시작하죠. 너 아주 거만해졌다. 네 여자친구 아버지가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 아버지한테만 인사시킬 거냐? 아직 가족 전부한테 소개시킬 단계가 아니라서 그랬어. 둘러대지 마. 난시하고 네 사이 다 알고 있어.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충격 먹었냐? 형은 자기 여자한테 그렇게 자신이 없어? 정훈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동생에게 열등감이 있었고 아버지, 저 지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화가 난 그는 결국 나윤의 남자가 지훈이라는 것을 성국에게 폭로해버립니다. 나연이 남자가 지훈이라고. 확실해요. 가뜩이나 정신없는 지훈에게 혜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강혜수 씨 말이야. 네가 조심 좀 해라. 내가 뭘? 좋아한다고 오해도 하는 거야. 앞으로 직원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미쳤지 누나. 설상가상 혜수에게 결혼 계약을 따지는 승주의 모습을 목격하죠. 인간이 고깃 덩어리냐? 돈 주고 사게? 가서 네 일이나 잘해. 어떻게 돈으로 사람 목숨을 사? 그놈이 그러자고 먼저 꼬셨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거든. 차 태워준다고 타고 집 얻어준다고 와서 사냐? 이건 엄연한 계약이야. 서로 합의한 계약. 그런 놈들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인간으로 보는 줄 알아?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새 나가면 끝장나. 나 돈 필요해. 제발 모른 척 해줘. 그리고 혜수의 말에 자신이 결혼이 아닌 계약을 했음을 자각하고 그 새끼! 누나 다치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승주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부장. 혹시요 우리 애기 둘이 무슨 비밀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혜수 역시 그가 은성에게 선을 그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아무리 정이 들었다 한들 두 사람은 서로 계약 관계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날 밤 혜수의 뇌종양 증세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자 은성이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은성아. 엄마가 많이 아파요. 대답도 안 해요. 금방 갈게. 기다려. 은성아.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려요. 의식 없는 해수를 업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 지훈. 저 괜찮습니다. 아직 이렇게 높으신 편인데? 혈액검사 준비해줘요. 다 나았어요. 은성아 집에 가자. 혜수 씨. 혹시라도 투병 사실을 들킬까봐 해수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가는데요. 혜수 씨. 괜찮다고요. 얼마든지 수술해드릴 수 있다고요. 걱정 마요. 저 병원 무지 싫어하거든요. 그녀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던 지훈이 간병을 하고 아직 안 됐지? 아빠 어디야? 누워봐요. 얼음 다 녹기 전에. 이거 이마에 얹어요. 누워요 빨리. 해수는 자신을 챙겨주는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해수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는지 밤새 그녀 곁을 지켜주는 지훈. 어느덧 날이 밝자 지훈은 곤히 자는 두 모녀를 두고 자리를 빠져나가고 너 출장 안 갔어? 회장님이 전화를 강혜수 씨 말이야. 아마 오늘 결근할 거야. 호준에게 해수를 부탁하며 출장을 떠납니다. 잠시 후 프라미스에 나타난 주연. 어떻게 갈수록 이렇게 미모가 빛이 나십니까? 저보다 훨씬 빛나시는데요, 뭐. 그녀는 승주에게 결혼 계약에 대해 얘기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미안해. 승주 말이야. 걔한테 뭐하러 그 얘기를 해. 자꾸 그 남자한테 찾아간다 어쩐다 막 그러잖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린 거야. 가만 있어봐. 그 새끼 일친 거 아니지 벌써? 컨디션을 회복한 혜수는 그날 밤늦게까지 일을 했고 오늘 고생 많았다 혜수씨. 그렇게 걱정되면 그 시간에 손님을 받질 말든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하는데 우찌 돌려보냅니까? 문 닫는데 어서 오세요?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고. 나가서 소주 한잔 사.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그때 지훈이 출장에서 복귀하죠. 벌써 다녀오셨어요? 자기 학대가 취미입니까? 싫어하는데 왜 말 안 들어요? 은성이는요? 친구한테 가 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스테이크 한 잔 구울 테니까 일로 와서 지도 편달이나 좀 해줘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나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려니까 잔소리나 하고 마시나 봐요. 해수를 위해 몸소 요리를 해주는 지훈. 부모 혹사시켰다는 얘기 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일해요. 잘 먹겠습니다. 꽤 괜찮네요. 뭐가요? 손님으로 앉아서 먹는 기분이요. 와인도 한잔 하시죠, 손님. 두 사람은 어느새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져 있었는데 하필 알바생이 나타나는 바람에 해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해놓고 한 거야? 뭐야? 이 아줌마가 진짜. 매니저님. 금방 갈게. 아줌마. 근데 굳이 안 숨어도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왜 아라씨가 알면 안 돼가지고. 왜요? 그러게요. 다음날 해수가 만든 호박죽을 먹는 영희. 한 입 맛보니까 대번에 누군지 알겠더라. 이거 은성이 좀 갖다 줘. 저번에 주려고 싸뒀던 거 내 대신 갖다 줘. 마음이 담긴 호박죽 덕분인지 그녀는 해수의 앞날을 축복하기로 합니다. 누구라도 잘 살면 좋은 거지. 호박죽이나 드셔요. 더럽게 맛있다 이거. 잘 살래. 걱정하지 말고. 잘 쓸게. 고맙다고 전화도 하지 말래. 호박죽 같은 것도 갖다 놓지 말고. 승주야. 비밀 지켜. 걱정 마. 그 시각 지훈은 해순의 집 곳곳을 수리하는데요. 이쪽 와봐봐 한지훈. 왜? 너 강혜수 씨한테 왜 그렇게 친절한데? 너 그럼 좋아하냐 그 여자? 좋아하는 거 같냐? 내가 누구 좋아한다 그러면 너 믿을래? 데리고 논다 그럼 믿겠고. 아 그래. 보나마나 데리고 놀다 버리겠지. 참 가관이겠다. 가벼운 연애를 즐겼던 그로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낯설기 그지없었지만 가자. 왜 뭔데? 고양이 설명제예요? 길고양인데요. 통통이, 걔는 깜찍이, 예쁘죠? 은성을 통해 조금씩 그 감정을 깨달아 가는데요. 이따가 아저씨하고 사료 사러 가자. 하지만 그런 지훈의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지훈의 아버지였죠. 한심한 놈. 너 지훈에게 이혼과 수술 취소를 강요하는 성구.
장기매매야 장기매매. 네 애비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야. 수술 취소해.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 기어이 네 멋대로 하겠다 그거지. 아버지.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는 아들의 바람을 무시한 채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 할아버지 누구야? 아저씨 아버지. 때리긴 왜 때려? 그치? 그러게. 혜수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지훈에게 다가가는데요. 센서 좀 고치셨네요. 괜찮으세요? 수술 준비나 잘 하세요. 어쨌든 수술 마치면 끝나잖아요. 당신의 모녀 더 이상 이용 안 해.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누군가 살리려고 자기를 버렸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나잖아요. 따뜻한 두 모녀의 위로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지훈입니다. 한편 여전히 지훈이 나윤의 애인이라 주장하는 정우. 아니 이게 정말 제가 지어낸 걸로 보이세요? 나윤이랑 사이 알려질까봐 연막 친 거라고요. 네 동생한테 열등감 좀 버려라. 성국은 무능한 첫째 아들이 성가시기만 했는데요. 어쩜 그렇게 늘 정훈이보다는 지훈이에요. 저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저러겠죠. 그는 아내 선영의 등살에 밀려 직접 나윤을 만나러 갑니다.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지훈이 때문이냐? 정훈이 말이 맞긴 맞구나.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 헤어졌냐?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라고만 했고 저희 집에서 눈치채고 말리자 그날로 연락을 끊고 사라졌어요. 그때 속개나 썩이고 돌아다녔지. 근데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물을 본 성국은 일방적으로 미란의 수술을 취소시키고. 왜요? 다 알아챘어. 엄마 수술 아버지가 미루셨어요? 이에 지훈이 따져보지만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잔인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당장 그의 엄마하고 이혼이나 하고 와. 저 이혼 못합니다. 그냥 수술 받게 해주세요. 또라이 같은 놈. 나연이하고 일은 왜 얘기 안 했어? 너 내일부터 당장 본사로 출근해서 업무 보고서 제출해. 아버지. 자칫 어머니가 목숨을 잃게 될까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지훈. 설상가상 날이 갈수록 혜수의 건강은 악화되는데요. 지난해 얼른 병원부터 가. 조리장의 배려로 병원에 간 혜수.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강혜수님. 결국 병원을 벗어나는데. 강혜수 씨. 여보세요? 강혜수 씨? 나 한지훈이 애비 되는 사람이야.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국이 그녀를 불러냅니다. 일본에 계신 할머니께서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냐? 이유는 바로 혜수에게 이혼을 강요하기 위해서였던 것. 이혼 서류 써가지고 오너라. 어디 가서 떠벌리면 세상에 없을 줄 알아. 수술은요? 네가 무슨 낯으로 수술 얘기를 해? 저 수술 받아야 돼요. 날짜가 코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혜수는 성국에게 매달려 애원하지만 너 아주 전문꾼이로구나. 결국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영희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머니. 너한테 원망 없어. 그저 내 신세가 서러워서 너한테 미움 퍼본 것뿐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앞날을 축복하는 영희의 말은 그간 쌓인 해묵은 감정을 모두 풀어주었지만 몸 잘 챙겨. 아, 예, 손님. 혜수는 실수로 휴대폰을 깜빡한 채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 회사까지 찾아가 휴대폰을 찾아보지만 핸드폰 습득물 들어온 거 없나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살아? 참다. 저 정신줄 안 놓고 살았는데. 안 놓고 살았다고요! 버스 기사의 타박에 서럽게 눈물을 터뜨립니다. 한편 혜수가 연락이 되지 않자 곧장 아버지를 찾아가는 지훈. 성국은 그에게 이혼 신고서를 건네지만 이상한 애들아. 만나보니 더 확실해. 혜수 씨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만나서 뭐라고 하셨는데? 아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오늘 당장 꺼지라고 했다. 아버지! 약점 잡힌 게 있는 모양이로구나. 곧이어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혜수 씨? 아저씨 어디 간 거야? 그가 좌절에 빠질 무렵 마침 혜수가 나타나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껴안는 지훈. 하지만 혜수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정리 좀 되면 그때 봬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지우는 죄책감에 빠집니다.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 폭탄 선언을 날리는 지훈. 그 여자 좋아하냐? 그깟 목숨 얼마나 더 살아보겠다고 아들한테까지 구걸을 해. 가족은 그런 게 가족 아닙니까? 관계를 맺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당장 이혼이나 해. 손봐줄 사람 필요하면 말하고. 저 그냥 다 그만두겠습니다. 저 같은 놈 뭐하러 살려두세요? 차라리 세고랑 차겠습니다. 하지만 차마 해수를 찾아가 위로를 건넬 수 없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이번엔 성국이 미란을 만나러 옵니다. 어쩐 일로? 남의 인생에 기생해서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고 싶으냐? 내가 당신한테 옮겨붙었어요? 애비에서 찾아와 놓고. 그애 누구한테 그래? 한때 연인 사이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그녀를 차갑게 대하는 성국. 허물 많은 인생인 거 알아요. 그래도 한성국 씨, 당신 나 사랑했다. 그거 하나로 여태 버티고 살았는데 최소한 말이라도 슬프다고 해주면 안 되나? 그거보다 더 슬픈 건 말이야. 앞길 창창한 아들 발목 잡는 일이야. 특별히 치료 잘해달라고 당부해뒀다. 그만 가마. 미란에게 조금이나마 정이 남았는지 치료만큼은 허락해준 채 자리를 떠나죠. 한편 지우는 잔뜩 술에 취한 채 하루를 보냈는데요. 지훈아, 너는 술 이렇게 많이 마셨냐? 넌 왜 내 옆에 있냐? 나한테 다 쓰레기라 그러.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고, 네가 능력자라서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결국 다 우리 아버지 손바닥이더라고. 결국 아버지가 내민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번엔 애비가 쳐준다. 앞으로 네 엄마 만나지 마라. 그 애 엄마도 깨끗하게 정리해. 그런 것들 함부로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법. 어디서 말이라도 나오면은 앞으로 반항은 이곳으로 끝내. 응? 한 잔 받아. 그 시각 호준으로부터 새 휴대폰을 얻게 된 해수. 본부장님이 전해주라. 수술 말이에요. 다시 받게 됐어요. 다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희망을 되찾는 그녀였지만, 본부장님은요? 앞으로 여기 자주 안 올 거예요. 본사 일이 무지하게 바빠져가지고요. 어쩌면 다시는 지훈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너희 아버지랑 요새 왜 그렇게 속닥거리는 거니? 네 엄마 문제니? 행여나 지훈의 마음이 바뀔세라 곧장 선자리를 주선하는 성국. 약한 날 잡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다름 아닌 나윤이었습니다.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었어? 참 대단한 노인네다. 좀 웃기긴 웃기지? 우리 관계. 참 코미디가 따로 없네. 이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정략 결혼이었고, 지훈이하고 나윤이 결혼시키려고. 아버지! 아직 주위에 결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관계야. 정말 너무하십니다. 좋은 짝 찾아주마. 아니요, 저 이번 일 못 있습니다. 이 일로 정우는 아버지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일 회사에서 다시 보자. 아버지! 하지만 나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라도 다시 지훈과 만나고 싶었고, 가짜야. 그지? 그런 여자가 지훈 씨하고 사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해수는 지훈을 걱정하고 있었죠. 은성아. 우리 엄마는요. 일 때문에 멀리 출장 갔다 와야 하는데 엄마가 선물 사온대요. 언제 오셨어요? 수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젠 반복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게 아니라 입원 준비 잘 하세요. 그녀를 밀어내야 하는 지훈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시간이 흘러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직원들한테는 업무 지원자 파견 보낸다 그랬어요. 뭐 갑자기 관둔다 그러면 다들 놀랄 것 같고 몸 좀 회복되면 슬슬 다시 나와요. 고맙습니다. 느닷없이 나윤이 해수를 찾아오고 잠깐만요. 지훈과 약혼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사귀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요. 지훈 씨하고 저 다시 만날 것 같거든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하다 와가지고요. 아, 네. 나윤은 보란듯이 동료들과 프라미스에서 회식 자리를 가지고, 지훈 씨! 해수는 그녀가 지훈을 소개하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봐야 했죠. 이쪽은 한지훈 씨, 유학 시절에 알고 지낸 절친. 에이, 남친 아니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승주는 그런 지훈의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지만, 너 진짜 하여간 저 쓰레기 하는 집 봐라. 내일 지희 엄마 수술인데 누나도 참 남편 복 없다. 이는 결혼 계약의 원래 모습을 되찾은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갑작스레 프라미스에 나타나 난동을 피우는 정원. 이게 누구신가? 정신 나가서 와 이거 내가 선화윤 이 기집애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냐? 기세가 아주 등등해졌어? 정씨, 제발. 와 이거 집에 가서 얘기하자. 뭐 집에 가서? 이거 놔! 이거 안 놔! 형 앞에 무릎 꿇란 말이야 이 새끼야! 그의 횡포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아 지훈이 여자친구! 해수가 사건에 휘말리자 지훈은 형을 향해 주먹을 내지릅니다. 형 쳐! 새끼가 이게 너나 쳤어!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아드님 오셨어요. 미란의 병실로 향하는 지훈. 나 이제 여기 안 올 거야.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라든. 잘 살아요. 오미란 여사, 그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나 어릴 때 그땐 좀 외롭긴 해도 난 그때 기억하면 좋더라. 엄마도 이젠 좋은 기억만 하고 살아요. 아버지도 그만 미워하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서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헤어집니다. 한편 수술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는 해수. 지연아, 왜 그 사람을 진짜 남편으로 착각했나 봐. 응? 설레더라. 살아있네. 설레기도 하고. 지훈에 대한 감정을 갈무리하며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는데 사모님이 없어졌어요. 수술 직전 갑자기 미란이 사라지며 8화까지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웰메이드라고 평가받으며 최고 시청률 22.9%를 기록한 드라마 결혼계약.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남자와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여자가 만나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드라마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황량한 우리의 영혼에 괜찮아, 힘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벌 2세 아들과 가난한 미혼모라는 진부한 설정은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으로 특색을 갖추었고 사랑에 빠지는 흐름과 상황이 설득력을 갖춰 몰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역을 맡은 이서진은 캐릭터가 너무 착하다며 배역을 맡지 않으려 했지만 정유경 작가가 단 3일 만에 캐릭터를 뜯어 고쳐주자 연기를 결심했다고 하죠. 작가도 94년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만큼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었는데요. 드라마에서 혜수와 은성의 케미가 잘 맞았던 것은 당시 7살의 아이를 키운 작가의 경험이 대본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상 연출과 연기 그리고 스토리까지 모두 잡은 웰메이드 MBC 드라마 결혼계약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위층 자제들이 자신들이 탄 고급 외제차 앞에 끼어든다. 2010년 겨울 지하철에서 국어를 하는 남자 강기탄.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요. 개밥까지 훔쳐먹으며 아둥바둥 살아가는 기탄에게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죠. 못한 목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처절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6년 전 그가 이국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시절 자그마치 200억이야. 검수 결과 조작하자는 거야. 그깟 검수 결과가 우리한테 뭐 그리 중요해요? 국철은 수도병원 이사장의 아들로서 유복한 삶을 살아왔지만 저 먼저 검찰청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생일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여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으로 벽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끝에 걸린 자동차. 여보! 국철아, 제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어머니는 국철을 차 밖으로 밀어냈고 잠시 후 차 한 대가 그들 옆에 멈춰서지만 붉은 우비를 입은 한 남자는 국철의 가족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사고로 시각을 잃어버린 국철. 나야, 이모. 여기 어디야? 엄마.
엄마 아빠 어딨어? 죽었어. 깨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원장님, 수원연구소에 불이 났습니다. 설상가상 부모님의 연구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견내라 국자라. 이 모든 일은 수도병원의 경영권을 얻어내려는 도도그룹 재벌 2세 도광우의 짓이었죠. 네가 한 짓이냐? 살인의 방화까지. 경찰에서 빗길 교통사고라잖아요. 이거는 내가 널 의심하게 만든 값이다. 약속한 대로 도도제약 네가 맡아. 우리 도도그룹의 지주회사다. 제 능력을 이제야 인정하시네요. 무슨 능력? 천우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아. 이 예비가 속아주는 거 그것도 이번 단 한 번뿐이다. 어느덧 국철의 부모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그 막대한 유산 상속자가 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경영은 어려울 거야. 도도그룹 도광우 상무님이세요? 전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광우는 수도병원에 200억을 투자하는 대가로 경영권의 절반을 얻기로 합니다. 훗날 국철이 어떤 위협이 될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로부터 1년 후 식사하세요, 도련님. 방문 열어놔. 국철은 시력을 잃은 대신 90일만 빼돌려도 1년이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 인간을 초월한 수준의 청력을 얻었는데요. 시계 보는 장님 봤어? 하지만 이로 인해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인간 불신자가 되어버린 데에다 국철아. 막대한 재산으로 인해 언제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경원도 숫자 2배로 늘리세요. 사람을 믿지 못해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국철. 화장실 모시고 갔다 와. 그런데 병원 화장실에 들어간 그에게 작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는 갑작스레 병원 환자로부터 습격을 받습니다. 동수야. 누구야? 너 누구야? 누가 보내냐고? 동수야. 와. 그래도 아픈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아파? 애 아픈 거 딱 보면 뭘? 얘들 당장 병원에서 내쫓으세요. 네가 뭔데? 도련님. 환자와 그의 누나는 다름 아닌 병원 경비실장의 가족이었고 당장 해고하세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고당하면 우리 아들 죽습니다. 도련님. 국철은 가차없이 그를 해고해버리죠. 도련님. 정은아, 우리 동수 병원비 어떡하냐? 경비실장의 딸 차정은은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구하는데요. 그 알바는 다름 아닌 국철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차정은 그 또라이 자식? 정은을 알아본 국철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는지 떠보지만 어디서 만난 적 있나? 없다고 하겠지. 있습니다. 정은은 오히려 솔직하게 대답하죠. 어디서? 저 며칠 전 수도병원에서 제 동생이 도련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정직함 덕분인지 국철의 집에서 일하게 된 정은. 그런데 국철은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괴팍함의 결정체였고 아 뜨거! 죄송합니다. 경고 3번이면 해고야. 정은은 알바 첫날부터 국철에게 2번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눈은 참 예쁜데. 얼굴 치워. 경고 2. 수도병원의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자 서둘러 매각을 진행하려는 광우. 제 조카 소유라서. 걔 눈도 안 보이는 애잖아. 그냥 조카 몰래 도장 한번 찍으면 끝입니다. 병원의 법적 소유주는 다름 아닌 국철이었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의 이모인 만옥은 정은에게 국철을 감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네 아빠 복직시켜줄게. 알겠습니다. 그녀들의 대화를 엿들은 국철은 정은을 해고하기로 마음먹는데요. 경고세 해고야. 대체 왜? 너 간첩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뭐 어때서? 뭐?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실직당하고 내 동생 죽게 생겼어. 난 그래도 내 가족 지키려고나 이러지. 넌 뭔데? 밖에 아무도 없어? 너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하니? 아무도 못 믿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병들고 삐뚤어진 네 마음 때문이야. 정은의 일침에 오히려 자신의 괴로운 처지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만옥이 멋대로 병원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거기서 보자. 한 발짝도 이 집안에서 못 나오게 감금해. 왜 이래? 오늘 집 밖에 못 나가십니다. 이모한테 매수된 거야? 얌전히 구세요. 국철은 그나마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으로 꼼짝없이 집에 갇히게 됩니다. 문 열어!
궁여지책으로 천을 묶어 탈출을 시도하는 국철. 정은은 우연히 택시를 기다리는 국철을 발견하는데요. 또라이잖아. 택시! 여기서 뭐 하냐? 상관 말고 저리 가. 여기 택시 안 잡히거든. 아무래도 10시까지는 못 갈 것 같아. 택시! 너 소송이 위험하다. 떨어져 죽으라고? 안 떨어질 만큼만 잡으라고. 국철은 정은의 도움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제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며 만옥에 대한 신탁 권리를 모조리 철회해버리죠. 이번엔 못 팔면 병원 파산이야. 대출 상환 기간 아직 남았어. 병원 매각 금액이 똥값이 될 거다. 토두제약한텐 더 잘 된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병원을 무사히 지켜내는 국철. 날 감금까지 해놓고 병원을 팔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위선 떨지 마. 국철아. 엄마가 죽기 직전에 그 살인자를 보고 이모 이름을 불렀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만옥이. 뭐? 그 가증스러운 위선 내가 곧 특가 알려줄 테니까. 그는 가족의 살인범이 만옥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는 국철이 감금된 사실조차 몰랐는데요. 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후배 박한철 변호사. 사실 이 일의 원흉은 바로 만옥의 남편 변일재. 명문대 출신 검사인 그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의 외동딸이라니. 도강이 그의 비리 혐의와 외도를 빌미로 국철을 배신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원하는 게 뭡니까? 도광우. 이국철이까지 죽이란 말입니까? 그쪽도 좋은 일 아닙니까? 쉬운 일 아닌가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었어? 만호가 당신이 죽인 거냐고! 게다가 국철의 가족을 죽인 붉은 우비의 남자가 바로 일재였습니다. 절대 아니야. 그럼 이 전화는 어디다 통화한 거야? 하지만 만옥 역시 국철을 속인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파헤칠 거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국절인 눈 장님이라고 속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착한 척. 너처럼 사람은 안 죽여. 경찰에 알리면 네가 날 사주한 게 될 거야. 두 부부는 공범이나 다름없었죠. 기련님 정원이는? 안 왔는데요. 한편 정은은 국철을 집에 데려다주고 떠나는데 그냥 고맙다고 해. 뭐? 취직 바라고 너 도와준 거 아니야. 우리 다시 보지 말기. 국철은 대가 없이 자신을 도와준 그녀가 자꾸만 생각납니다. 차정은 아빠 복직시키고 동생 다시 병원 입원시켜. 네, 도련님. 꼭 네 발로 찾아오게 될 거다. 그 시각 만옥의 비서 채령은 일제를 미행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잖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만옥은 곧장 현장으로 향하고 언니 늦어서 미안. 온다는 얘기 없었잖아. 제가 오니까 불편해요? 거기 경찰서죠? 간통 신고하려고요. 곧이어 일제가 자신의 병원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기다리면 그 병원 자기 거 된대. 어떻게든 가져와야지. 잠깐만. 언니들. 누가 네 언니야! 내 앞에서 자기! 이러려고 내 언니랑 형부까지 죽였니? 무슨 말이야? 믿을 거 없어. 이제 곧 경찰들이 올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도 이제 끝장이야. 내가 지금 기자들한테 전화할 거거든. 안 돼! 그런데 실랑이를 벌이다 그만 목숨을 잃고 마는 만옥. 죽었어? 경찰이 올 거야. 결국 일제는 애인 황지수와 함께 아내의 죽음을 은폐하기로 하죠. 계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일 거야. 간통 신고하셨죠? 저희 남편을 오해를 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한편 다시 국철의 가사 도우미로 돌아온 정은. 나가 있어. 네, 도련님.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복직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가족 평생 은인이다. 참 싫다. 아빠하고 동생 때문에 다시 왔지만 이건 꼭 말해주고 싶었어.
두 사람이 어색한 재회를 하는 그때 문자 왔어. 확인해봐. 이모 당분간 지방에 내려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테니 찾지 마라. 가자. 만욱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그녀의 죽음을 숨기는 일제. 시신은 잘 처리했으면 범인이 잡힐 거다. 그럼 진짜 같은 가짜 범인. 만욱의 죽음을 모르는 국철은 정은을 위한 목걸이를 준비하죠. 선물이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건데. 너 가져. 특별한 의미 없는 거니까. 여기서 뭐해? 우편물 가져왔는데 읽어줄까? 자. 하지만 국철을 오해한 탓에 오히려 그에게 목걸이를 채워주는 정은. 이거 누가 골랐는지 너한테는 안 어울려. 버려. 자신과 안 어울린다는 말에 목걸이를 던져버리지만 저 성질머리. 결과적으로 정은이 목걸이를 가져가며 뿌듯해하는 국철입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누구세요? 네 부모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야? 질문이 좀 그렇다. 누구냐고 너! 의문의 남자가 국철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안다며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우비 하나 가져다 놨거든? 원하는 게 뭐야? 한 2억 정도. 내 계좌번호도 적어놨으니까 돈 입금해. 알았지? 남자의 정체는 바로 일제가 섭외한 전과자 고주태였죠. 20억 주지. 그는 미리 계획한 대로 수도병원 연구실에 잠입해 들어왔어요. 냉동보관대 앞으로 가. 9, 7, 3, 5.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꺼냅니다. MK2 변종 바이러스.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야. 과거 만욱이 백신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몰래 보관해두었던 것이었죠. 개발돼도 못 팔아. 불법이라. 일제는 그 바이러스를 이용해 국철을 죽일 계획이었고 놈이 도착했다. 국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연구실로 들어섭니다. 사물함에는 빨간 우비가 없는데? 주변을 찾아봐. 앞찾기를 이용해 바이러스가 담긴 용기를 부숴버리는 주태. 구멍을 터졌어! 빨리 여기 빠져나가. 국철과 정은은 연구실에 갇혀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왜 다 꺼져 있지? 전화. 짜증나. 변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백신이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심해. 백신 있어. 백신의 존재를 떠올린 국철은 정은에게 단 하나뿐인 백신을 투여하려 하지만 너부터 맞아.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넌 어떡할 건데? 나는 죽어. 진짜! 주사기 어딨어? 정은은 그에게 백신을 주사한 뒤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정은아! 그녀 덕분에 목숨을 건진 국철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만 나 동생 부탁해. 문제는 경비실장이 그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것. 병원 측에서 2군의 혈청을 뽑아 감염자들에게 투여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은 미개발 백신이라. 그리고 일제의 계획대로 만욱의 시신도 발견되고 그동안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종 후 별다른 주태가 일제 대신 만욱의 살인범으로 경찰에 자수하죠. 고마워 일제 씨. 잊어. 변수는 국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뿐이지만 왜 그랬니? 이모부? 왜 죽였어? 이미 그에게 주태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씌워두었죠. 나 아니야. 경찰 들어와 있어. 아니라니까.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여기서 널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천하의 폐륜화 자식. 내가 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로서도 생각지 못한 상대가 있었으니 백신을 빼내오려고 이중첩자 노릇까지 했어. 바로 누군가의 지시로 바이러스를 노리는 채령이었습니다. 아무튼 일제가 짜놓은 함정에 의해 국철은 일사천리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맞네. 구주태다. 앞도 못 보니까 네가 누구 손에 죽는지도 모를 거다. 그곳에 주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국철은 그에게 복수를 다짐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별이 18개! 이제부터 전쟁이다. 하지만 주태 역시 국철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
이국철을 죽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무부는 장님이야. 방법은 많잖아. 네가 받기로 한 돈, 성공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그는 국철에게 사고사로 위장한 죽음을 안겨주려 하는데 내 옆에 한 놈, 내 뒤에 넘어지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국철은 오히려 주태의 부하 한 명을 처리하고 몸 조심해라. 너 노린 거였어. 3840 복수 안 할래? 무슨 복수? 죄수 하나를 끌어들여 새로운 복수를 준비하죠. 화장실 가고 있어. 뛰어난 청력을 이용해 주태의 위치를 알아낸 국철. 그는 주태가 있는 변기 칸에 들어가는데 누가 죽는지 볼까? 아구야, 너 장난하냐? 눈이 먼 국철이 꾸민 방법은 바로 주태가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을 교도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나입니까?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얘가 이게 지가 혼자 지랄 몇 명. 그렇게 주태의 손발을 묶어놓은 그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요. 재판이 재밌어질 것 같아. 내가 살인을 사주했단 말이 거짓으로 판명될 거고. 네 마음대로 짓구려봐. 얼마 받기로 했어? 이런 일까지 시켰다면 나 같으면 최소 200억은 줄 텐데.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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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각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은 지금까지 치사율 100%였던 MK2 변종 바이러스의 첫 번째 호전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국철의 혈청으로 상태가 호전된 그녀와 달리 주태는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였고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라도 국철에게 협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청인가 뭔가 그거 네가 나눠주면은 누가 시켰어? 사주한 놈 누군지 밝혀. 변일제. 국철은 그제야 모든 원흉이 일제라는 사실과 네가 아는 거 그게 다야? 네 눈 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죠. 한편 처가를 몰살시킨 일제는 수도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고 병원 매각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절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사양합니다. 헐값에 병원을 매수하려던 도광은 일제에게 뒤통수를 맞게 되죠. 당신 지금 안 판다잖아. 안 실장, 저 사람 데리고 나가 있어. 도광이 펼친 뒷공작이 오히려 약점으로 잡히게 된 것. 대도도그룹 장남이 살인 교사라. 네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것까지 다 작살날 거야. 아버지한테 뺨 맞기 싫으면 제대로 된 가격 다 갖춰서 나한테 다시 와. 병원의 운영권을 쥔 일제는 제값의 병원을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길 속셈이었습니다. 그 시각 주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그가 목숨을 잃으며 국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 사라집니다. 그런 그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는 일제. 이 국정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마. 믿어주겠다고? 너한테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어. 기운 내라. 하지만 일제의 실체를 아는 국철에게는 그가 가증스러울 뿐이었죠. 국철은 곧장 담당 검사를 불러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지만 네 부모와 이모를 죽인 사람이 변종 바이러스 퍼뜨린 사람도 이모부예요. 고지대한테 똑똑히 들었어요. 그 실험실 이모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요. 수사에 참고할게. 선배님. 일제는 이미 검사에게 손을 써둔 상태였죠. 선배님을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증세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정신병동으로 이감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대로라면 국철은 꼼짝없이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르는데 뭘 구하러 왔어? 간호사로 위장한 채령이 국철을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조력자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병원을 벗어나는 국철.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먼저 출발해. 이국철이 어디서? 방금 빨래를 수거해 갔는데.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그가 사라졌음을 알게 된 일제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을 따돌리기 어려워지자 남자는 국철을 먼저 대피시키죠. 내가 연락할 때까지 숨어있어. 국철을 숨길 은신처는 바로 차이나타운. 비서. 지금 큰 길로 나가서 택시 잡고 인천 차이나타운 입구로 가자고 해. 하지만 국철은 택시를 잡다가
그만 일제의 차에 타버리고 맙니다. 차이나타운요. 서둘러 일제를 쫓아가며 국철에게 위험을 알리는 채령. 그거 택시 아니야. 그건 일제차야. 그녀는 일제의 앞을 가로막지만 국철아! 미처 국철을 태우지 못한 채 도망쳐버리고,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된 국철은 다 끝났다 국철은. 뛰어내려봐. 복수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다 국철은. 일제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한강에 뛰어들죠. 시신을 찾아야 하질 않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찾아줄 거다. 일제는 그가 죽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국철뿐만이 아니었죠. 잠깐만. 아빠? 호텔방 앞에 와 있다. 네? 일제의 내연녀인 지수의 아버지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인 황제만. 넌 좀 나가 있어. 그는 일제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죠. 다들 나가 있어. 화가 다 풀리셨습니다. 향 냄새도 가시기 전에 내 딸을 호텔로 불러내. 지수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앞길이 걱정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이 그런데 어쩌죠? 제 와이프 지수가 죽였는데 지수 살인자 안 만들려고 대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저 같은 놈 기가 막히시겠죠? 운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제만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버리죠. 한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채 한강을 빠져나온 국철. 여기 사람이 있어. 죽은 거야? 안 죽었다. 그날 이후 5년 동안 국철은 복수만을 꿈꾸며 거지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미안합니다. 옥비서? 우연히 길을 지나던 채령과 마주치지만 옥채령? 나 국철이야. 수도 우리다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는 국철을 모른 척하며 돌아섭니다. 길바닥 생활 5년차로 능숙하게 국어를 하는 국철. MK2 백신 열정 찾았습니다. 그는 남 몰래 안구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지만 상납을 받던 조폭들이 국철의 돈을 빼앗아 가죠. 도착했습니다, 형님. 야 이게 다 얼마야 이게? 제발 그건 나한테 돌려줘. 내구에 여기서 앵벌이하면서 삥땅 치면 안 되지. 화가 난 국철은 방망이를 휘두르고 그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 지들 다 죽어. 자신의 뛰어난 청력을 이용해 조폭들을 하나 둘 쓰러뜨립니다. 그는 돈을 챙겨 달아나지만 죽어도 못 죽어. 그래 죽어. 근처에 있던 순찰차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만신창이가 된 국철 앞에 채령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니? 옥비서? MK2 백신 그거 팔아. 국철의 피를 사겠다고 제안하는 그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진 지금처럼 매달 한 번씩 피를 뽑게 될 거야.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철의 피는 유일한 치료제나 다름없었죠. 차정원부터 찾아줘. 걔 좋아하니? 정원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그 시각 일제는 미국에 있었는데요. 연락해놨으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의붓 아버지를 총으로 쏜 한 남자. 쏘지 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야. 그의 정체는 바로 도도그룹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 도건우. 네 아버지가 누군지 들은 적 있니? 도도그룹 도충 회장이시다.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서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졌지. 일제가 난데없이 그를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너에 대해서 알아봤다. 학업 성적이 꽤 좋더구나. 뒷바라지 내가 할 거다. 바로 도도그룹 회장 자리에 건우를 앉힌 뒤 자신은 비선 실세로 활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볼 만한 게임 아니니? 사실 표면적으로는 도충의 본처인 황 기자의 심부름을 위해서였지만요. 어느 설렁가를 배회하고 있을 겁니다. 수고했어요, 변서방. 염려 놓으십시오, 사모님. 한편
채령의 도움으로 안구 수술과 성형 수술을 받는 국철. 이제 이국철은 세상에 없다. 그는 국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강기탄으로 개명. 그 누구도 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오로지 복수를 위한 칼을 갈며 미국에서 5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한국 상황도 많이 바뀌었어. 그동안 일제는 제만의 사위로서 도도그룹 법무실장이 되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단 얘기야. 내 말 듣고 있어? 이에 기탄이 선택한 방법은 적의 본거지에 잠입하는 것.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바이러스 사건에서 살아남은 정은과 도충의 아들 건우도 서울로 모여듭니다.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에서 민망한 첫 대면을 한 정은과 건우. 너 왜 화장실 문을 안 잠궈? 너 변태야? 이거 안 보이냐 이거? 네가 주인이야? 형무 내 방 전기 나갔어. 야 수연아, 빨리 와봐. 세미장 물 안 나와. 잠깐의 소동을 뒤로하고 건우는 도도그룹 본사를 찾아가는데요. 그로서는 난생 처음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었죠. 왜 말도 없이 한국에로 왔어? 엄마가 죽었어요. 많이 슬펐겠구나. 아, 이게 슬퍼해야 돼요? 누구든 네 정체를 알아서는 안 돼. 그냥 돌아갈까요? 네 입사원서 접수시킬 거다. 일제는 건우에게 미래전략사업부에 입사 지원서를 건네는데요. 내가 왜요? 내가 시키는 일만 하랬지? 당신이 뭔데 날 때려? 똑바로 들어. 그가 수석 합격을 하게 만든 뒤 도충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표해 후계자 경쟁에 뛰어들 생각이었죠. 신입사원 필기시험 날 우연히 마주친 기탄과 정은. 시험 못 보면 다 끝이에요? 대체 어떡하냐고요? 차주문? 이봐요. 혹시 헤이 수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은은 오수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돈 내놔요. 10만 원. 아베. 이상한 여자 맞네. 공교롭게도 세 사람 모두 같은 방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첫날부터 악연으로 얽히게 되는 지원자들. 뒤에 있는 사람이 많이 아픈가 봐요.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네요. 가장 먼저 문제를 푼 기탄과 건우는 서로 기싸움을 하다 1등을 놓쳐버립니다. 딱 봐도 저 자식 다 찍었어. 비가 많이 오네. 우산 없어요? 아니면 차 타는 데까지 나랑 같이. 그럼 같이 쓰지 뭐. 왜 아는 사이였나? 어차피 입사해서 동기되면 다 반말하잖아. 너 떨어지면 붙을 거야. 수석으로? 수석 자리는 양보 못 하는데. 기탄이 건우와 기싸움을 벌이는 동안 채령은 제만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는데요. 500억? 수도의료재단 매각 금액이야. 오히려 잘 됐어. 그 돈 되찾으면 30%는 나 주는 거다. 기탄의 복수를 위해 그녀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였죠. 내 딸이에요. 연갤러리 대표 옥채령이에요. 옥비서? 저 기억하시나 봐요? 아는 분이에요? 응. 근데 우리 남편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정만옥 이사장님 밑에서 잠깐